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계명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 세 번째를 전번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묘식신을 계속하고 있죠. 계묘식신이 만약에 경신금 인성을 받다, 이렇게 되면은 식신을 쓰는데 인성이 개입한 거다 이거죠. 이것은 금생수에, 이렇게 금생수에 뭐예요? 금극목이 개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극목이 뭐예요? 간접적 작용이다 이거죠. 금극목은 인성이 식신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성으로 배워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쓰기 위해서 배운다. 내가 식신으로 뭔가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의 조절을 받은 상태로 한다 이거죠. 그것이 금극목입니다. 그런데 금극목이 지나치면은 도식이다 이거죠. 도식. 이것이 지나치면 도식이 된다 이거죠. 도식은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도식은 한마디로 밥그릇을 깬다는 얘기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로 치면 부도 난다는 거고,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그걸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식은 이제 식신이 억압이 되는 거죠. 도식의 기본이, 이렇게 도식의 기본이 자기 검열입니다. 자기 검열. 혹은 자기 확인이죠. 그래서 내가 내가 무슨 뭘 일을 하는데, 과연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러 나간다 이런 데면은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잘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디션 나가서 할 때 자기 검열을 해보죠. 자기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자꾸만 연습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극식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뭐냐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완성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극식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갖고 드러내고 발현하려고 하는데, 자기 검열은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이제 잘못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너무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너무 거기에 빠지면은 잘못하면은 문을 닫는다 이거죠. 마음의 문을. 그것이 잘못되면은 자폐라든가 공황장애까지 이제 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없어. 내가 나를 되돌아보니까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게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따라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적당하면은 나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연습하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이렇게 도식적인 경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극식이라는 게, 인극식이, 이 금극목은 인극식 아닙니까? 인극식이 긍정적인 로 흘러가면 자기 검열, 자기 확인을 해서 완성된 것을 드러내려 하는 건데, 자신감을 갖고 드러내려고 발현하려고 하는데, 자기 검열은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를 이제 잘못하면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검열이 심화되면은 이 금극목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극식을. 그것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여기서는 계묘일주에서는 화가 개입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생화의 조건에 인성이 개입한 것이니까는 식산생재의 인성으로 컨트롤을 해서 쓰는 거죠. 화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식신은 자기 실현 혹은 자기 개인적 행위들이죠. 식신으로 하는 것과 인성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틀립니다. 식신은 손발을 쓰는 것이고 인성은 머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식신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가시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관으로 혹은 인성으로, 식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식상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르친다 하면 말로써 이렇게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가르치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표현하는데 말로써 설명하는 것은 인성적 표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식상적 표현입니다. 인성은 매뉴얼이고 식상은 직접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식신은 행동, 행위로 자기를 표현하는 개인성이므로 사회적 규칙과 조직적 룰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일을 할 때 자기가 다 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끌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성적 역할입니다. 조직 안에서 운영되는 힘이죠. 조직을 잘 쓰는 명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 하지 않고 조직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합니다. 식신은 예를 들어 의자를 만든다 한다면 나무를 잘라서 자기 손으로 다 해서 혼자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붙죠.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근데 조직에서 의자를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부분만 하여서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거죠. 여기는 회사 이름이 붙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식신은 관성적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식신과 관성은 시간 개념이 다르죠. 식신의 결핍은, 식신에서 결핍은 관성이죠. 관성 결핍. 식신은 관성적 부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과 이렇게 관성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관성은 시간 개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회사에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식신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관성은 회사가 운영하는 타임라인에 내가 맞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관성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시간이라든가 국가적인 규칙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얼만큼 자유롭냐. 식신은 시간을 자기 중심으로 쓴다 이거죠.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합니다. 관성은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한다 이겁니다. 근데 식신은 하고 싶을 때 하죠. 시간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식신은 관성이 부족하니까 자기 규칙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식신은 대부분 예술가나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형입니다. 관성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결핍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선호하지만 잘 안 되죠. 그것이 계묘일주는 토의 결핍이다 이거죠. 토가 개입되어 있다면 토를 끌어들여서 식신의 외부적 규칙을 부여하게 됩니다. 저렇게 반듯하고 질서 정연하게 타임라인대로 움직이는 대상을 보게 되면은 끌림이 형성되죠.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주에 있다면 사주에 주어진 조건대로 작용하게 되고, 그게 배성으로 연결될 여지도 배우자성이죠. 배우자성으로 배성은 배우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성으로 연결될 여지가 굉장히 높죠. 또 하나는 자기 개인적인 행동과 연결되는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건데, 생각하는 것, 지식, 이론적인 것의 결핍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의 결핍은 어떻게 됩니까? 식신의 결핍은 관성과 인성이 되겠죠. 관성과 결핍. 관성과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강해도 문제지만, 인성이 없거나 약해도 내가 하는 것이 오늘 하는 방법을 내일 또 적용하려면
매뉴얼화 돼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일정하게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거죠. 인성이 없으면. 여기서 인성은 금이고, 금이죠. 인성은 여기서, 여기 인성이죠. 여기서 인성은 금이고, 금의 개입이 적절히 잘 돼 있다면 내 개인성에 일정한 매뉴얼을 부여하죠. 그래서 생각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식신은 그냥 나간다.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성이 지나치면은 또 도식이 되죠. 도식. 인성이 지나치면은. 그래서 적당한 그 균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의 관계에 대한 결핍을 보고 이것을 대입해 보면 결핍을 보완하는 글자에서 뭐가 좋냐면은 미술사 유금이 긍정적 에너지가 크고, 반대로 축, 신, 오신금은 부정적 에너지가 크다 이거죠.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거죠. 미토나 술토가 여기에 연결되면 묘미, 묘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관성 결핍이 우선 해결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묘라는 식신이 미토나 술토 땅을 만나서 뭐예요? 자리를 잡죠. 미술은 묘라는 식신 입장에서 보면, 이 식신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가 되겠죠. 미술은. 그러면 이 명조가 돈을 벌 때는 이 미술이라는 토가 올 때입니다. 토. 이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미술이라는 관성이 올 때 묘목이 돈을 번다 이거죠. 미술은 묘식신의 결과죠. 관성이 미술로 돼 있을 때 식신이 운영할 때 식신의 재를 보고 운영한다 이거죠. 재를 볼 때는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신의 결과가 미술로 나타나는 거죠. 그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미토와 술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토, 술토는 아주 좋은 조건의 인연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성을 볼 때는 전통적인 관습상의 배성은 뭐예요? 관습상의 배성은 관성이고, 관습적인 배성은 관성이나 재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중에서 꼭 관성 재성을 따질 거 필요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자기 명예를 잘 조절해주는 글자가 일지나 이 월일시 중에서 있으면은 그것이 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겁이든 식상이든 혹은 뭐 다른 거든 간에 꼭 재관이 있어 갖고 배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그런데 이제 이 계묘를 다시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 식상생재 하는 조건은 이제 이렇게 묘목이 뭐예요? 이렇게 사화를 보면은 식상생재를 하죠. 그렇죠? 묘목이 사화를 보면은 그러면은 묘목에 텐션을 부어야 하게 된다 이거죠. 묘목은 원래 순목 아닙니까? 순목. 그리고 계묘 자체가 순목이죠. 이 순목은 뭐예요? 이렇게 사화, 화를 봐야지 텐션, 왜냐하면 기운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화 인연도 상당히 좋아요. 텐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묘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화가 있으면은, 사주에 사화가 있으면은 유금이 사유로 잘 끌려옵니다. 사화가 있으면은.
그래서 유구민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죠. 천간에 병정화가 있어서 목상화가 되어 있으면 인성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사화가 없을 때 인성이 오면 도실될 염려가 있죠. 금국목으로. 그렇죠? 사화가 있으면 유금이 와도 완전히 유연한 금이 된다, 부드러운 금이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도식이 안 되죠. 화가 화급금하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이제 그 조건을 보면 되는 거고, 축진 오시는 축이나 진이나 오시는 이 사주는 원래 습한 건데 계묘가 습하죠. 이거는 뭐냐면 다 습을 조장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좋지 않죠.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계묘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지식신이면은 복받은 일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습을 해결할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미토나 술토 중 하나만 있어도 계묘일주는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한습의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기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현해서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왜곡될 수 있다, 엉킨다, 꼬인다 이렇게 되죠. 계묘일주는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계묘일주는 일지 묘목을 얼만큼 양성화시켜서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병화나 사회가 있든지 하면은 텐션을 갖추어서 능력을 드러내는데 출중하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능력, 솜씨 등이 아주 발달된 명의로서 좋은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